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편에서 제가 보수는 왜 민주당 지지로 전향을 했나,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지지자 가운데 15%가 민주당 지지로 넘어갔다 하는 것인데요. 이념 자체가 지금 고정되지 않고 흔들리고 있고 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충격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 2편입니다. 이것은 시사인과 한국 리서치가 정당하게 정치학회들하고 웹조사를 통해서 계속 진행된 거라 그랬죠. 이 편에서는 고고TV가 지금 보수를 개혁하지 않으면 죽는다. 미래통합당은 소멸될 것이다. 다른 세력을 내세워서 국민은 문재인 정권에 대치할 것이다. 는 방송을 계속하고 있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즉, 민주당 세력과 민주당에서 이탈한 탈민주 세력과 미래통합당을 이탈한 탈미통 세력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문제인데요. 민주 단심을 부르는 애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공감한다가 97%, 민주당에서 이탈해서 아주 1편에서는 그랬죠. 가늘게 선이 나와서 가늘게 이탈을 해서 미래통합당으로 조금 오고, 무당청해서 사표가 되고 안철수 쪽으로 넘어가고, 그게 그 탈민주 세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85%를 공감한다. 탄핵에 대해서. 그러고 탈미통 세력 역시 나는 미래통합당이 싫다. 과거를 정리하지 않는 미래통합당이 싫다 하는 탈미통 세력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70%를 갖다가 공감한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조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는 미통당 일편단심이다 하는 사람들은 공감하지 않는다가 71%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확실한 그 보수 진영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빨고 있는 사람들이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죠.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탄핵 과정은 잘못되었다. 그죠? 그러나 정치는 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념 지형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우리가 생각한 것이 잘못될 수가 있다. 대통령의 탄핵은 좌나 우나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수 계멸이 이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에 집권을 했고 2010년부터 실권을 가졌으므로 10년간의 형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보수 계멸이. 그리고 지금 현재 탈미통으로 미래통합당을 이탈해서 민주당을 찍은 세력들이 볼 적에는 미래통합당은 아직 멀었다 해가지고 사표가 되거나 민주당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요번에 통합 작업을 할 적에 탄핵의 강을 건너자, 탄핵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말자 했는데 숙골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유승민 나가라, 김세현 나가라, 김무성 나가라 이랬었죠. 그게 결정적이었다니까요. 탄핵은 묻어야 돼요. 묻어야 된다고요. 그걸 들고 나올수록 우리가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지는 게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번 총선에도 탄핵을 갖다가 잘못 언급한 것이 졌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말을 하고 이 조사에서도 말이 나오는 건데, 보수 투표연합이 보수층이 와해되고 해치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4월 총선부터 결정적으로 나오죠. 그죠? 우리가 180석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120석으로 쪼그라드는데, 그게 2016년 총선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그게 뭐에서 나타나냐 하면은 그 전에 세월호 사건, 그 전에 2012년부터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고 2010년부터 실권을 잡았는데 그 불통이 그냥 튀어나와서 미래통합당의 와해가 들어가고 결정적으로 진박 공천 파동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미래통합당을 이탈한 세력들이 왜 심판을 하는가? 미래통합당 자기들이
고향인 보수를 왜 심판하는가 하고 호감도를 물은 사람이 두 명 있는데 그게 노무현이하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민주통합, 민주단심을 부르는 애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호감이 한다가 96%고 박정희 대통령의 호감이 한다가 17%다. 근데 탈민주 세력에서도 역시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이 81% 호감이 가는데 탈미통을 유심해 보자는 거죠. 미래통합당을 떠난 보수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69%가 호감이 가고 박정희 대통령도 73%를 호감이 간다. 비슷비슷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발견할 것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수라면 모두가 박정희 대통령을 갖다가 존경하고 호감이 간다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래통합당을 이탈한 세력 20대부터 50대까지는 박정희 대통령도 좋지만은 노무현 대통령도 좋다. 이런 게 지금 정치 지형과 지금 우리 일반인들의 사고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호감이 간다가 30 아니 노무현한테 호감이 간다 하는 사람은 미래통합당 단신가를 부르는 사람은 35%뿐이 안 되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호감이 간다 하는 게 95%죠. 이게 말이죠. 쉽게 말해서 강성 보수죠. 그죠?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나라 건국 이래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니 그러나 미래통합당에서 이탈한 세력들이 왜 노무현이를 저렇게 좋아했을까 하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노무현이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죠? 노무현이 그래도 계획을 하려고 그랬다. 그죠? 그거는 부정하면 안 돼요. 계획이 잘못된 것도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노무현이는 소통을 했다. 그 다음에 노무현이는 서민적인 풍물을 넣겠다. 그거는 부정하면 안 돼요. 다른 거는 경제를 망쳤다. 외교를 갖다가 참상을 일으켰다. 또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비판을 해야죠, 우리도. 근데 일반인의 생각은 그런 거대 담론을 갖다가 생각을 별로 안 넣는다는 거죠. 그런 노무현이를 쫓아내고 미래통합당이 그 당시 한나라당 신한국당인가 그 이명박이 갖고 올 적에 노무현이가 나온 그 정동영이가 500만 표뿐이 못 얻었어요. 500만 표뿐이. 그리고 이명박하고 이해창이가 아마 1300만 표 정도 얻었을걸요. 1200만 표. 그죠? 그래서 심판을 했는데 그 노무현 세력이 다시 부활을 하고 있는데 부활을 시킨 결정적인 이유가 박근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번에 선거에서 아젠다를 갖고 싸웠다. 요번 선거에서 말이죠. 선거 전략과 대책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잘 표현을 했는데요. 코로나,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구속, 코로나 경제위기 대처, 네 번째는 최저임금, 다섯 번째는 검찰개혁, 여섯 번째 대북정책, 일곱 번째 부동산 정책, 여덟 번째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렇게 나왔죠. 요번에 우리가 선거 전략에서 저도 그거를 실수를 하고 우파 보수였기 때문에 전 11개월 됐으니까 계속 우리가 이긴다. 저쪽에는 조국이란 게 있고 조국의 비양심 비도덕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위기가 있고 그죠? 또 코로나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 해가지고 경제 위기를 갖다가 공격을 해야 되고 조국의 비양심과 비도덕을 문재인 정권의 비도덕 비양심을 공격해야 된다 했는데 요번에 그냥 뭐로 싹 덮었죠? 코로나로 덮어버렸죠. 코로나. 여기도 나오죠. 1위가 코로나, 3위가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처.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민주당과 탈민주에서는 코로나 대책,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구속, 코로나19 대책을 다 잘했다. 압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탈미통에서도 미래통합당을 갖다가 탈당한 보수가 진보를 민주를 찍은 이 세력에서도 코로나 방역은 잘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구속은 잘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처도 잘했다 이러는데 물론 저는 인정을 하지 않죠. 특히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구속은 잘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논리를 따질 필요가 없어. 대통령을 구속하고 깜빵이 집어넣는 나라는 없어. 현대국가에서. 저기 아프리카나 그런 데 외에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아젠다로 잡아야 될 게 대북 정책이나 검찰개혁 입법 과정이나
부동산 정책이나 8번 조국 법무부장 임명 강행에서 여기서 보면은 민주당 애들도 문재인 정권이 잘했다 하는 게 별로 안 돼요. 대북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이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도 민주 일편단심가를 보려내도 50 내지 60%뿐이 잘했다고 보지 않고 탈민주 세력은 그 10%에 대해서 잘했다 그래요. 그죠? 그 탈미통 세력도 잘했다고 안 봐요. 대북 정책, 부동산 정책, 조국 법무부 임명 장관, 임명 강행 같은 것도. 그죠? 그런데 이게 요번에 대북 부동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을 우리가 미래통합당에서 이슈화를 못 시켰죠. 하려고 그러는데 쟤네들이 뭐 드시당 차리고 막 그러면서 말이야. 이상하게 조국수로 다시 갖고 나 우리는 다시 갖고 나오는데 우리는 그걸 못 깨더라고. 응? 그러니까 대북 정책, 부동산 정책,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이 쟤네 아킬레스건이었는데, 그죠? 경제 위기하고 이걸 갖다가 이슈화를 못 시켰어 미래통합당이. 저쪽 전략과 전술에 말려 들어가서 자중질환이 일어나 버렸어. 자중질환이. 그죠?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그리고 경제 위기도 그걸 코로나로 덮어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 그 선거 전략을 보면은 그 김종인 씨 욕하면 안 돼요. 김종인 씨 보름 만에 그런 걸 어떻게 해? 구한국당이니까 누가 잘못했어? 지도부가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구한국당 지도부가. 황교안을 비롯한 지도부가 선거 이슈화를 제대로 못 시키고 자유우파 뭐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보수는 지금 자부심도 못 줬고 능력도 의심받고 탄핵 책임론도 못 벗어났고 상징 싸움에서도 밀리고 심지어 선거 운동도 잘못했다 하는 게 지금 다 나와요. 그리고 보수 투표를 갖다가 보수 투표자 쉽게 말해서 기존에 있던 보수 진영도 못 끌어안았다. 이게 모두 실패한 결과가 2020년 총선으로 나온 거다. 참패로 나온 거다. 그럼에도 41.5%라는 진영 논리에서 줬다. 근데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진위가 반드시 나오는데 서울 경기는 전부 다 날라갔다. 그럼 너희들은 우리가 이만큼 줄 테니 너희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싸워달라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셔야지. 그 자꾸 이상한 논리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요건 여기까지 하고요. 3편을 또 찍겠습니다. 이거 올리는 게 하루 있다 올리고 하루 있다 올리고 그럴 거예요. 감사합니다.